우리 수업을 좀 알려주면 방학 동안에 너네가 12번 수업을 할 거야. 12회 수업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너네가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가면 배우게 될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대부분 케미스트리하고 바이올로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케미나 바이오를 쭉 공부해본 친구가 있다면 겹치는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이언스 과목이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둬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렉처 때는 좀 원리, 로직에 되게 기본을 둬서 수업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다룰 거야. 그래서 너네가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나는 좀 이렇게 오히려 시끄러운 수업이 좋아. 너무 너네가 조용하면, 질문이 너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치? 좀 엉뚱한 질문이어도 되니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학 수업이 끝나면 학기 중부터는 너네가 뭐 원하면 캠, 바이오, 물리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서 공부하면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학교 서머티브 있을 때는 그때도 그냥 학교 거 서머티브 스타일별로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크라이테리언 A보다 크라이테리언 B, C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번에도 여름방학 때 한두 개 정도 B, C도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렉처 트레이 8개 올라가 있을 거예요. 12회 수업 중에서. 그래서 중간에는 문제풀이도 좀 하고, 그리고 크라이테리언 B, C 연습도 좀 하고, 라이팅 하는 거, 그런 것들 좀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장 가봐야 돼. 혹시 좀 질문하고 싶은 분 알고 있는 사람 있니? 당연히 아직까지는 없겠지. 여러분 질문을 강요하면 안 되니까. 자, 일단 내가 아까 얘기해준 대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토픽이 있을 거예요.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 토픽이 2학년 때 나올 거고, 여기 쓰여 있는 것들이 쭉 나온다고 봅니다. 케미스트리에서는 atomic structure, 그리고 bonding, 그래서 ionic bonding, covalent bonding, 그 다음에 water chemistry라고 해서 water molecule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부분으로 넘어와서는 기본적인 cell structure, 그리고 cell cycle, DNA structure, DNA replication, cell division, 그 다음에 microorganisms 이런 것들 좀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별로 criterion A, B, C, D 같은 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첫 장으로 가봅시다. 자, atomic structure. 자, 내가 막 진도를 그렇게 미친 듯이 빨리 나갈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일단 최소한 periodic table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 접해봤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 자, 얘들아, 우리가 periodic table에 적혀 있는 애들 있죠? 자, periodic table에 적혀 있는 애들. 자, 걔네들 우리 뭐라고 부르니? What's written on the periodic table? What's listed there? 뭐라고 불러 우리 걔네들을? Hydrogen, 뭐 nitrogen, oxygen, sodium, 뭐 이런 애들이 거기 적혀 있지, 그치? What do we call them collectively? 아, 참 맞다. 너네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 좋은데 나도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알면 답을 하고 몰라도 답을 해봐 그냥. 알았지? 몰라도 뭐라도 기억이 나면. 자, periodic table에 있는 애들 우리 뭐라고 부르니?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자, 여기 적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elements라고 부릅니다. elements라고 불러요. 자, 우리 elemen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 뭐 있죠? elementary school, 가장 기본적인 fundamental한 무엇인가를 나타낼 때 elementary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러면 elements라는 단어는 probably referring to a particle or something that is in its most fundamental form.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케미스트리를 배울 때 이 term들에 대한 differentiation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어떤 term들에 대한 differentiation을 할 거냐? element라는 단어와 atom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compound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molecule이라는 단어. 자, 이 단어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여기 periodic table을 잠깐 하나 가져올게. 자, periodic table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1번이라는 애 hydrogen, 3번이라는 애 lithium, 4번이라는 애 beryllium, sodium, magnesium. 자, 이런 애들을 우리 collectively 뭐라고 부른다 했죠? elements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리고 element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지만 collectively 모든 애들을 의미해요. 어떤 애들? 가장 fundamental한 애들. 근데 what do we mean by fundamental? 자, 여기 이렇게 적어보세요. Elements, they are substances that cannot broken down any further without losing their chemical properties.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elements are the substances that cannot be broken down any further without losing the chemical properties. 그래서 화학적으로 chemically 어떤 meaningful한 characteristic trait를 보이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element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 보통 그런 단어는 atom이라고 배우는 경우가 많아, 그죠? Atom is the smallest particle that cannot be broken down any further 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럼 atom과 element의 차이는 뭘까? 자, atom하고 element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element들의 example을 써보면 examples of elements 를 써보면 hydrogen, nitrogen, oxygen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example들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겐이 내 눈앞에 한 개가 있어요. 내 눈앞에 하이드로겐 하나가 있어. 당연히 내 눈으로 못 보겠지, 그지? 그렇지만 내 눈앞에 하이드로겐 하나가 있으면 너네 뭐라고 부를 거니 이걸? one hydrogen이라고 부를 거니? 자, 뭔가 카운팅 유닛이 필요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거 보통 우리 뭐라고 하니? 쌀 한 포대 아니면은 페이퍼면 a piece of paper 이런 식으로 부르죠. 자, 그래서 atom이라는 단위는 얘는 refers to the physical particle of elements.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하이드로겐 3개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겐이 동그랗게 생겼다라고 하자. 그죠? 동그랗게 생겼다라고 해보자. 자, 그럼 이 3개의 하이드로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3 atoms of hydrogen elements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tom과 element는 둘 다 fundamental한 애들을 refer 하기는 하지만 element는 chemical meaning의 포커스가 더 있다면 atom이라는 거는 literally the physical particle that we can observe 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겐의 particle도 우리는 atom이라고 부르고요. 소디움의 particle도 atom이라고 부르고요. 오xygen도 마찬가지로 atom이에요. 그래서 가장 fundamental한 애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얘 몇 개 이렇게 부를 때 atom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요 2개 단어는 우리가 섭렵을 했네요. 그죠? 섭렵을 했어. 자, 그 다음에 compound는 뭐겠어요? 이제 가장 fundamental한 애들이 아니라 literally compounded, put together 한 애들을 compound라고 부르겠죠. 자, 그래서 compound라는 단어는 a substance created by bonding different elements. 자, 물론 compound라는 단어를 조금 더 scientific하게 formally define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이 정도로만. 자,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compound 아무거나 하나 뭐 있니? 화학적 기호를 알 만한 거. 자, 너네 100% 아는 거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water의 chemical compound 보내. 포뮬라. 자,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지. 몰라서 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자, water의 chemical compound의 포뮬라는 chemical formula 정말 모르는 거야? 뭐야? Two hydrogen and one oxygen.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H2O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H2O. 이런 애가 이제 example of compound일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2개, 오xygen 2개의 그 water가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전체 하나가 이제 water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야. 자, 우리 물 안에 보면 그러면 water가 한 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겠죠. 물컵 안에. 걔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앞에 말했던 단어예요. 자, 여기는 one molecule of water compound contains two atoms of hydrogen and one atom of oxygen.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장 하나면 너네가 어느 정도 element라는 단어의 의미, atom이라는 것의 의미, compound의 의미, molecule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atom이라는 단어와 molecule이라는 단어가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죠? element란 fundamental한 particle들의 개수를 세는 그 physical particle들을 refer 할 때는 atom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compound들의 physical particle들을 refer 할 때는 우리가 molecule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보다 훨씬 더 복잡한 애들도 있어요. H2O보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어요. 뭐 CH4. 자, 이런 애는 그려보면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얘네가 전체 하나로 묶여진 얘네들이 뭔 거니? 하나의 molecul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molecule. 그래서 얘는 이름이 methane이라는 애인데 one molecule of methane contains one atom of carbon and four atoms of hydroge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처음 화학을 배우는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 되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잠깐 이 케미컬 포뮬라 쓰는 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룰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개, 그러니까 2H2O라고 썼어. 그죠? 자, 이 말은 H2O molecule 두 개라는 보통 소리일 거야.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나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아이들이 여 앞에 숫자하고 여기는 왜 다른가?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small number들은 얘네들은 composition을 의미해요. composition. 그 다음에 big number들은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개수. 얘는 전체의 개수. 그래서 H2O 전체가 몇 개 있냐고 H2O라고 쓰는 건 이거 전체가 한 개인데 이 안에 구성하고 있는 composition, 구성하고 있는 H의 개수가 몇 개인지 보여주는 게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작은 숫자, 큰 숫자 구분해서 써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atom으로 가보자. 자, 얘들아,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는 사실 화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오늘 한번 배워볼 거야. 뭘 배워볼 거냐면 water 같은 경우 너네가 얘기한 대로 H2O, 하이드로젠 두 개하고 오xygen 하나가 붙어서 만들어져.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애는 HCl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아시드인데 hydrochloric acid라는 애가 있어요. 또 다른 애는 NaCl, sodium chloride, 우리가 말하는 salt라는 애가 또 있어요. 자, 얘네들 전부 다 compound죠, 그죠? 자, 우리가 element들만 스터디하면 그냥 periodic table에 있는 거 읽어보면 될 거야. 근데 compound를 스터디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Na하고 CL이 붙어서 NaCl이 되었다. H 두 개와 O가 붙어서 H2O가 되었다. 다 좋아.
근데 어떻게 왜 붙냐 이거야. 그죠? 그리고 왜 NaCl이고 NaO는 아닐까? NA랑은 왜 Cl이 붙는 걸까?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되는 게 화학 공부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면 atomic structure, 각자의 엘리멘트를 구성하는 아tom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bonding이라는 게 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지라는 걸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너네 그 혹시 8학년 사이언스 때 뭐 그런 얘기했나? atoms are sticky 뭐 이런 얘기 했었니 학교에서? 안 했어.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통 보니까 책에서는 8학년 때 atoms are sticky, so they stick to each other to form compounds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티키하다라는 것이 왜 스티키한지에 대한 거를 오늘 좀 깊게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내가 different atomic models라는 거를 적어놨어요. 자, 여러 가지의 atomic model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자 이름을 대자면 J.J.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plum pudding model이라고 해서 아tom이라는 것이 더 작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jumbled up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고, obviously he was wrong. 그 다음에 이제 Rutherford라는 사람이 또 어떤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ohr's model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사이언티스트 이름을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atomic structure가 뭘 의미하는지만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 자, 이 different atomic models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nuclear model이라고 보면 됩니다. nuclear model. nuclear model. 자, 그래서 이 nuclear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뭔가 core, 그죠? 같은 개념의 단어예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구성된 게 하나의 atom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 가운데에 이렇게 몰려있는 애들을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르죠? 뉴클리우스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이 뉴클리우스는 여기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very small 하고 and dense한 코어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안에 구성원들이 누구랑 누구가 들어가 있는 거야? 프로톤과 뉴트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뉴클리우스를 구성하는 애들이 프로톤과 뉴트론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뉴클리우스는 어떻다? 엄청나게 작고 엄청나게 dense, 잘 안 쪼개진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그 주변으로 보니까 이제 이 안에 프로톤, 뉴트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보니까 electron orbit이라는 곳에 누가 있어요? electrons가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아tom의 뉴클리우스와 일렉트론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뉴클리우스 엄청 작다며, 그죠? 그죠? 그리고 일렉트론은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은 그 일렉트론들과 뉴클리우스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그만 질문하고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어. 보통 여기는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empty space가 있어요. empty space. 자,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면, 물론 너에게는 별로 안 흥미로울 수도 있어. 근데 흥미로운 척하고 좀 들어줘봐. 이 empty space가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 방 크기가 얘들아 atom이잖아. 이 방 크기가 atom 한 개의 크기야. 그러면 실제로 physical particle의 nucleus는 이 펜틴만 해. 엄청 작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핸드폰을 들고 이 핸드폰을 구성하는 모든 atom들의 빈 공간을 다 없앤다. 그러면 요만해져. 이 핸드폰.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atom의 스페이스는 empty 스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일렉트론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워야 되겠죠. 자, 프로톤, 일렉트론, 뉴트론.
자, 얘네 characteristic을 우리가 각자 좀 정리를 해보면 프로톤은 positive한 charge를 갖고 있고요. 얘네들은 relatively heavy해요. 자, heavy하다는 게 이 색 중에서는 heavy하다는 편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electron은요, negative한 charge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relatively light해요. 거의 massless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 light합니다. neutron은요, zero charge고요. 얘네들은 heavy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heavy해요. 프로톤하고 뉴트론하고. 그러면 아tom 한 개를 갖다 놓으면 이게 하이드로젠께 됐던 소디움 거의 아tom이 됐던 이 안에는 무조건 세 가지의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근데 그 중에서 아tom의 무게를 determine하는 건 결국 누구랑 누구겠어요? 프로톤이랑 뉴트론인가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핸드폰이 5kg짜리야. 근데 여기에다가 1g짜리 설탕 한 조각 떨어뜨렸어. 그렇다고 얘 무게가 거의 달라질까? 안 달라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tom 한 개의 마스는 결국은 프로톤의 마스, 뉴트론의 마스가 결정짓고 일렉트론은 거의 contribute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harge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볼 건데 프로톤은 positively charged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은 negatively charged가 되어 있어요. 자, 이 charge의 의미는 지금 너네는 어떻게만 생각을 하면 되냐? 자, 우리가 charge가 negative, positive 나뉘듯이 또 나뉘는 팩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누구냐? magnet. 자, magnet은 무슨 사이드와 무슨 사이드로 나뉘지 얘들아? plus and minus meaning north and south pole로 나뉘죠. 그죠? 너네 north하고 north 갖다 대면 어떻게 되니? north하고 갖다 대면 대답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해도 돼. 아무나 대답해도 돼. 내가 뭐 한다고 잡아먹는 거 아니니까. north와 north를 두면 그치, push하지. push each other apart.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냐? repel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 다음에 south하고 south를 놔도 어떻게 돼? repel. 그죠? north하고 south하고 놓으면 어떻게 돼? 그때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attract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여기서 like charges repel and opposite charges attract. 알겠죠? 그러면 just like how the magnets behave, if we were to put two positive charges together, they are like charges, so they will repel each other. And if we put two negative charges together, they're also like charges, so they will repel each other. But if we put a positive and a negative charge together, then they will attract each other.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자, 지구는 어디 주변을 돌고 있죠? star, 그죠? star 중에서도 우리의 star는 태양, 그죠? 태양을 돌고 있어. 자, 근데 우주는 넓은 곳이죠, 그죠? 자, 그럼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을 이렇게 줄에 매달아서 달아서 돌리고 있었어. 줄이 끊어지면 공 어떻게 돼? 날아가겠지, 그죠? 그럼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다가 우주로 이렇게 우주 어딘가로 못 날아가고 태양 주변을 계속 도는 이유는 뭐니?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 왜 도니? 왜 돌까? 뭔가 다들 아는 것 같은데 눈치 게임을 하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중력, 그죠?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때문에 그렇죠. 아까 example랑 똑같은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실에다가 공을 달아서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고 있어. 그럼 얘들아, 공이 계속해서 돌려면 이 줄에 텐션이 유지가 돼야 되겠지, 그죠? 공을 잡아당겨주는 힘이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잡아당겨주는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더 이상 그 주변을 못 돌아다니겠지, 그죠? 한마디로 붙잡혀 있지 않는 거야, 나한테. 그죠? 왜? 얘는 모션이 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내 쪽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얘는 언젠가 날아가거든. 그게 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겠죠, 그죠? 자, 이 아람 내부에서도 자, 구성을 다시 잡아볼게.
이 뉴클리우스 안에는 누구랑 누구랑 있어? 프로톤이랑 뉴트론이랑 있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차지하고 제로 차지가 있어. 그러면 이 안은 어쨌든 넷 차지가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그 주변을 누가 돌아다닌다고? 이 일렉트론들이. 얘네들은 다 어떤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거티브 차지를. 그럼 이 일렉트론들이 아tom 주변에서, 아tom 내에서 아tom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뉴클리우스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 아tom 주변에, 아tom 상태에서 뉴클리우스를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걸까?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듯이 여기도 돌아다니고 있는 일렉트론을 누가 끌고 있는 거야? 뉴클리우스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저 뉴클리우스에 있는 플러스 차지와 일렉트론에 있는 네게티브 차지에 서로 어트랙트하는 성질이 없다면 쟤는 날아가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opposite charge끼리 attract를 하고 있어서 이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들이 어떻게 보면 뉴클리우스한테 붙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tom 전체가 뉴트럴하다. 이 말은 그냥 어떤 말일까요? 프로톤과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다겠죠. 그렇죠? 프로톤이 5개면 이 아tom이 뉴트럴해지려면 일렉트론도 몇 개 있어야 돼? 5개. 그래야지 플러스 5, 마이너스 5 해서 net charge가 0. 0이 net charge인 상태를 우리는 뉴트럴이라고 봅니다. 물론 글씨는 neutral 같이 쓰긴 했는데 뉴트럴이에요. neutral. 그렇죠? 그래서 neutral하다는 건 net charge가 0. neutral P&E 개수가 같다. atom 전체가 neutral, 전체. 그냥 이렇게 써줄게. 내가 섞었으니까 안 되겠다. entire atom이 neutral 하려면 이런 조건이 붙는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가보자. 다음 장. 자, 우리 electron configur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자, electron configuration이라는 건 사실상 좀 복잡해. 되게 복잡한데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도만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네가 만약에 IB chemistry를 공부한다. 그러면 뭐 quantum number 이런 것까지 공부하면서 뭐 1s2, 2s2 이런 걸 하는데 지금 그런 거 시키면 나갈 거잖아. 그지? 안 하고 싶겠지? 그래서 우리는 기본부터 시작해서 차차 배워보자. 자, electron configuration이라는 건 결국 이 atom 안에 뉴클리우스가 있고 그 뉴클리우스는 어차피 굉장히 작은 덴스한 코어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프로톤하고 뉴트론들이 같이 사는 곳이야. 밀집해서. 그지? 근데 이 주변의 일렉트론들은 어떤 룰로 어떤 기준으로 그 뉴클리우스 주변에 있느냐, 다 같은 거리에 있느냐 다른 거리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periodic table에서 일단 이거부터 보자. 자, periodic table에 보면 숫자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각자한테 얘네들이 이런 숫자들이 있어. 그죠? 자, 이런 숫자가 나타내는 게 뭘까요? 자, periodic table의 메인 넘버, 여기 넘버가 더 있으니까 이런 넘버도 있으니까 이거 말고 요 메이저 되는 넘버의 의미가 뭘까? 자, 저거를 일단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atomic number라고 불러요. periodic table에서 볼 수 있는 메인 넘버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atomic number라고 부른다. atomic number라고 부른다. 자, 이 atomic number가 뭘 나타내는지 아는 사람? 내가 보기 여기서 최소한 3명은 알고 있어. 자, atomic number라는 것은 프로톤 개수를 의미해요. 프로톤 개수. 자, 그래서 atomic number 1번이면 프로톤 하나 갖고 있다. atomic number 2번이면 프로톤 2개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인데 이 프로톤 개수라는 것이 결국은 뭐와 같냐면 그 atom, 그 element의
엘레멘트의 아이덴티티와도 같아요. 아이덴티티. 자, 근데 엘레멘트들은 간단해. 하이드로진은 누굴 하이드로진이라고 그래? 라고 하면 프로톤 하나짜리 아tom은 무조건 하이드로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그네시움이라는 애 어토믹 넘버 몇이라고 쓰여있니? 12죠. 그러면 한마디로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내 눈앞에 아tom 하나 갖다 줬어. 그 안에 있는 프로톤 개수 봤어? 12개야? 그러면 무조건 매그네시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넘버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mass 넘버라고 부르거든. mass. 그러니까 molar mass라고 부르는데 24.305 좀 이상하지 숫자가. 이분한 딱 그런 플랫한 넘버가 아니야. 자, 이건 왜 그러냐? 우리 아까 어떤 atom의 mass를 누가 결정짓는다 했지? 누구랑 누구? 프로톤이랑 뉴트론. 아, 드디어 누가 답을 해주는 거야. 프로톤과 뉴트론이 결정을 짓는다 했어. 그럼 지금 프로톤 12개니까 뉴트론은 12.3개인가? 12.3개라는 단어는 별로 없죠. 그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 프로톤의 개수는 아까 아이덴티티가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정해진 값이야. 모든 매그네시움은 프로톤 12개야. 그죠? 근데 어떤 매그네시움은 뉴트론 개수가 11개짜리도 있고 12개짜리도 있고 13개짜리도 있대. 그러면 어떤 애는 다른 애보다 조금 더 무게가 더 나가고 조금 덜 무게가 나가고 그럴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래도 얘네는 매그네시움이에요. 왜? 프로톤 개수만 12개면 프로톤 12개, 뉴트론 11개나 프로톤 12개, 뉴트론 12개나 프로톤 12개에 뉴트론 13개나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매그네시움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렇게 뉴트론 개수가 다른 경우 이 세 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아이소토프스라고 불러요. 아이소토프스. 자, 우리 형제 중에 닮았는데 동갑인데 같은 사람은 아닌 얘네들 뭐라고 불러요? 트윈즈라고 부르죠. 트윈즈. 얘도 마찬가지야. 프로톤 개수는 같은데 분명 같은 물질인데 마스 넘버가 조금씩 다른 뉴트론 개수가 조금씩 다른 애들을 우리는 아이소토프스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프로톤 12개, 뉴트론 12개도 매그네시움이고요. 프로톤 12개, 뉴트론 13개도 매그네시움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서로 아이소토프스라는 애들이다. 그죠? 내가 얘랑 트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도 뉴트론 12개짜리, 뉴트론 13개짜리가 두 개가 아이소토프스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의 prefix에서 iso는 보통 same을 의미합니다. same.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지금 프로톤 개수, 그 다음에 뉴트론 개수까지 봤어. 프로톤 개수는 아이덴티티니까 같은 엘레멘트라면 같은 물질이라면 무조건 프로톤의 개수 같아야 돼. 여기서 뉴트론의 개수는 달라도 된대. 자, 그럼 일렉트론의 개수는 어떨까요? 일렉트론의 개수. 일렉트론의 개수는 정해져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보통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이렇게 활기차고 막 말도 많고 그런데 딱 말이 없을 말인가? 아니 내가 좀 어색하지? 쌤 되게 그 레이백한 사람이야. 뭐 아닌 걸로. 오케이 알았어요. 좀 있으면 친해지겠지 뭐. 자, 그래서 일렉트론의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일렉트론의 개수는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atom 전체가 뉴트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프로톤의 개수와 뉴트론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럼 매그네시움이라는 애는 어차피 프로톤 개수에 대한 선택권은 없어. 그지? 매그네시움은 무조건 프로톤 몇 개 해야 돼? 12개 해야 되지. 그죠? 그러면 뉴트럴 하려면 일렉트론 몇 개면 돼? 12개. 그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럼 뉴트럴 한 거지. 근데 여기서 매그네시움이 그럼 전체적으로 네게티브리 차지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아져야 되겠지. 뭐가 더 많아져야 되겠어? 일렉트론이 더 많아지면 되겠지, 그지? 그죠? 그러면 positively charged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아야 돼. 프로톤이 더 많아야 되겠지, 그지? 근데 그럼 더 이상 매그니즘이 아니야. 아니지, 그지? 그러면 positively charged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치, 일렉트론을 잃어버려. 그치, 아주 대답을 잘하고 있어. 좋아. 자, 얘들아, 봐봐. 근데 내가 막 너네 이제 대답 잘한다고 초콜릿 주고 이러길 너네가 너무 나이가 많잖아. 그치? 초콜릿 저도 안 먹을 거잖아. 아, 줘? 아, 좋아?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준비를 해볼게. 지금은 없고 A, B, C라도 내가 해볼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tom이 뉴트럴하다라는 것은 프로톤과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은 거면 negatively charged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gain electron. 일렉트론을 gain 하면은 얘는 negatively charged 됐다. 그럼 12개였다가 만약에 매그니즘 하나가 일렉트론 하나를 얻어왔어 누군가한테서. 그럼 어떻게 돼요? negatively charged가 된다. 자, positively charged는 무슨 의미다? 프로톤은 못 얻어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lose electron. 얘는 내가 갖고 있는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면 12개, 11개 이렇게 되면 이제 positively charged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나 스포일러 알러트를 하고 넘어가면 bonding은 전부 다 이 일렉트론 때문에 생겨나요. 이 세상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다 얘네 때문에 일렉트론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고 대부분의 물리적인 영향이 다 이 일렉트론 때문에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쉬는 시간 갖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배워볼 개념이 이 일렉트론이 아tom 안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룰을 가지고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세요. Rules involved in electron configuration. 자, 그래서 보면 하이드로진 같은 경우에 아토믹 넘버가 1번이야, 얘가. 그럼 하이드로진은 뉴트럴한 하이드로진은 프로톤 1개, 아마 뉴트론 1개, 그 다음에 일렉트론 1개 이렇게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일렉트론 1개짜리야, 뉴트럴 1개. 근데 매그니즘 같은 경우에는 몇 개나 갖고 있어야 돼? 12개 갖고 있어야 되지. 그죠? 그리고 다른 애들 또 보면 소디움 11개, 베릴리움 4개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 애들 2개, 3개, 4개, 5개 늘어날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지 그냥 이렇게 쭉 일렬로 늘어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rule number 1. The smaller the electron number is, the closer they are placed to the nucleus.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진은 하나 있죠, 일렉트론. 그죠? 그러니까 이 일렉트론은 뉴클리우스에 가까이 있어. 근데 아까처럼 매그니즘처럼 12개짜리 일렉트론이 있으면 앞에 놓여진 일렉트론 12개 중에 누구는 가까이 있는데 나중에 놓여진 누군가들은 저 멀리 있어. 알겠죠? 그래서 거리가 다 같은 게 아니고 거리가 다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electrons are placed in electron shells. 자, electron shell이라는 곳에 존재합니다. electron shells. 자, 이 electron shells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정확하게 일렉트론이 딱 여기 있어는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공간을 주고 여기쯤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라는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 과학이니까 요거를 좀 simplify해서 그리는 법들을 배울 겁니다. 자, 다음. 이 shell에 관련된 further rule인데요. 첫 번째 shell, first shell 같은 경우에는 holds up to 2 electrons. 그 다음에 second and third shell holds up to 8 electrons.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first shell에 있는 애는 그러니까 first shell이라는 것은 일렉트론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인데 first니까 당연히 그 뉴클리우스에 가까운 공간이겠죠? 그죠? 이 공간에는 일렉트론 몇 개까지 들어있을 수 있대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쉘이 몇 개만 있어도 돼? 뉴트럴한 하이드로젠은 쉘 하나만 있어도 되겠네. 그죠? up to 힐리움 2개짜리니까 얘도 쉘 하나까지만 있어도 되겠네. 그죠? 근데 이제 리튬으로 가는 순간 쉘 자체가 몇 개 필요할까요? 2개. 그러면 첫 번째 쉘에 있는 2개의 일렉트론은 뉴클리우스에 가까이 있고 세 번째부터는 relatively 더 멀어진 어느 곳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first shell이 up to 2고 second shell이 up to 8이니까 third shell까지 가려면 이제 일렉트론이 2개, 8개에서 10개보다 더 많아지면 예를 들어 소디움 같은 경우 11개네. 그럼 얘는 쉘이 몇 개 필요하겠어요? 3개가 필요하겠잖아. 그죠? first shell에 2개, second shell에 8개, third shell에 하나 갖고 있는 애가 아마 neutral sodium ato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이해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 우리가 보니까 second and third shell holds up to 8 electrons라고 했으니까 in total those two shells will hold up to 16 electrons, 그죠? And in addition to that, if we count the 2 electrons in the first shell, we can account for a total of 18 electrons,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지? 일렉트론을 18개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애들. 자, 걔네들도 걔네들 나름의 룰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룰에 벗어나는 조금 exception들이 생겨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explore 하지 않을 거고 너네가 캠을 따로 또 배울 기회가 있다면 그때 알려줄게요. 근데 지금 어쩌다 보니 18 electrons까지가 딱 어디까지니? 여기 argon 여기까지죠. 그죠? 이 밑에 줄이 아닌 지금 우리는 여기만 일단은 볼 거예요. 여기의 behavior만.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겠네요.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 뉴클리우스에 프로톤 하나, 일렉트론 쉘 하나 있고 2개 있을 수 있는 공간 중에서 몇 개만 있다? 하나만 있다. 그죠? 힐리움 같은 경우 프로톤 2개에 first electron shell에 2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2개 공간에 다 일렉트론이 들어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보론 같은 경우 atomic number 5네요. 그럼 neutral boron atom 같은 경우에는 it's got to have 5 protons in its nucleus and 2 electrons in the first shell and 3 electrons in the second shell.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룰들을 우리가 좀 볼게요. 자, 2가지 룰을 더 볼 건데 electrons exist as pairs. 그 다음에 the paired spots cannot be filled up until every until at least until every 미안해 나의 선택장이었어. Until every pair 이제 아니야 월딩이 생각났어. Every pair has at least one spot filled up. 내가 분명히 생각이 나서 적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좀 이따 알려줄게.
아, 그리고 내가 수업할 때 만약에 노트 적는 게 너무 많다. 나 도저히 못 적겠다. 그래도 노력을 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올려준 걸 나중에 보고 해. 근데 어쨌든 적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난 도저히 적느라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사람 안 적어도 돼. 대신 이제 내가 올려주면 나중에 보고 공부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시로 아까 얘기했던 보론을 한번 들어보자. 자, 보론 같은 경우에는 어토믹 넘버가 5래요. 그러면 여기 뉴클리우스 안에 여기가 뉴클리우스라고 하고 이 안에 지금 프로톤 5개 들어있겠죠, 그죠? 뉴트론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그지? 근데 얘 일렉트론 쉘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쉘을 그냥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파란색으로 쉘을 그리면 하나, 둘. 자, 요게 일렉트론 쉘 2개라고 보면 첫 번째 거는 몇 개 갖고 있을 수 있다고요? 일렉트론을 2개 갖고 있을 수 있다 했어요. 근데 그 2개의 일렉트론이 어떻게 존재해야 된대, 얘들아? They must exist as pairs. 그죠? 페어로 존재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일렉트론이 요렇게 2군데 있을 수 있다. 하나, 둘, 요렇게 있을 수 있다. 여기가 일렉트론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8개 있을 수 있다 했죠? 그리고 8개 중에서 어떻게 4개의 페어로 나눠서 그려주면 돼요. 이제 물론 in real life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 페어라는 의미가 스피넷 페어인데 지금 너네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일반 캠에서도 이렇게 배워. 그렇지만 실제로는 얘네가 둘이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한쪽이 이렇게 위로 돌고 있으면 한쪽은 아래로 돌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만 너는 관심이 없으니까 아직은 요것만 알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8개의 스팟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 몇 개 채워 넣어야 돼, 얘들아? 5개 채워 넣어야 되지, 그지? 근데 그 5개 중에 첫 번째 2개는 무조건 안쪽 거 채워 넣어야겠네, 그지? 그래서 거기부터 넣어. 거기부터 넣는 다른 색깔로 넣어보자. 이번에 핑크색. 자, 여기 일렉트론 하나, 여기 일렉트론 하나 들어갔어. 오케이. 근데 너무 두꺼우니까 잠깐만. 여기 일렉트론 하나, 여기 일렉트론 하나 들어갔어요. 자, 다음 3개 넣어야 되지, 그지? 자, 그냥 하나, 둘, 셋.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자, 왜 안 되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내가 그 결정장애가 있었던 요 문장을 보면 돼요. 자, the paired spot cannot be filled up until every pair has at least one spot filled up. 자, 한마디로 여기가 채워졌으면 얘의 paired spot은 여기죠, 그죠? 여기는 아직 못 채워 넣어. 왜? every spot에 at least 하나는, every pair에 at least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3개를 채워 넣을 때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되는 거냐면, 오케이.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되는 거냐면, 오케이. 자, 다시 복사할게 그냥.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채워 넣어줘야 돼. 3개.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일렉트론 5개 됐지. 그죠? 6개째는 무조건 어디 해야 돼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6개째는. 예를 들어 6개째 했어. 7개째부터는 어떻게 해도 돼?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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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데다가 넣으면 돼. 됐나요? 그래서 요게 룰이다. 그래서 우리 거는 그냥 이렇게 3개로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보론의 depiction이 되겠죠. 그죠? 일렉트론 5개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노트 하나만 더 적고 우리 쉬는 시간 가져볼게. 마지막 노트 하나만 더 적고.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The outermost electron shell is called the valence shell. And the electrons in the valence shell are called valence electrons.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utermost shell에 있는 electron들은 valence electrons, and the ones and the shell itself is called the valence shell. 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bonding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what is chemical bonding, ionic bond versus covalent bond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bonding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요 일렉트론들이에요. 근데 이 일렉트론 중에서도 어떤 일렉트론이냐? valence 일렉트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았죠? 자, 근데 이 bonding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bonding을 볼 거예요. 어떤 bonding을 볼 거냐? ionic bonding과 covalent bonding 두 개를 볼 겁니다. 자, bonding이 있으면 우리가 compound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근데 이 compound들이 bonding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ionic bonding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ionic compound 아니면 covalent compound 이렇게 나눕니다. 자, 물론 우리가 ionic bond, covalent bond 말고도 metallic bond라는 게 있는데 metallic bond는 우리가 electrochemistry를 할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이 두 개의 bonding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정확하게 나누자면 ionic bonding과 covalent bond는 또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 어떻게 나눠지냐? polar covalent bonding과요. polar covalent. 그 다음에 non-polar covalent.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눕니다. 아, 참, 그리고 미리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이제 캠과 바이오를 둘 다 공부할 거야, 이 반에서. 근데 막상 학교에 갔을 때 캠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바이오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고 어쨌든 우리는 다 배울 거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바이오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뒤쪽에 할게. 그럼 이제 너네 좀 더 fresh on memory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면 ionic bonding과 covalent bonding의 차이가 뭐냐면 ionic bonding은 먼저 이렇게 쓰세요. ionic은 due to a transfer of electrons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covalent는 due to a sharing of electrons. 로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 transfer라는 단어와 sharing이라는 단어가 진짜 뭘 의미하는지, 왜 transfer하는지, 왜 sharing하는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이게 과학이라는 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다 make sense 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너네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 근데 이해를 하면 사실 거의 암기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내가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시를 들어볼 거냐면 아이오닉이라는 것부터 예시를 들 거예요. 자, 아이오닉 컴파운드의 예시를 하나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NaCl이라는 데가 나와요. NaCl. 아, 참고로 얘들아 지금 NA라고 썼고 Cl이라고 썼죠? 저거는 소디움이라는 애 하나, 그 다음에 클로린이라는 애 하나가 만나는 건데 소디움도 letter 두 개로 표현이 되죠. 하이드로전은 H 하나로 표현되잖아, 그렇지? 근데 소디움은 두 개로 표현이 돼. 그리고 클로린은 Cl, 얘도 두 개의 레터로 표현이 되죠. 이런 식의 심볼이 레터 두 개 들어가면 무조건 capital letter, small letter 이렇게 간다고 보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처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케미스트리 처음 공부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야.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게 A 하나, I 하나인지 아니면 AL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진짜 그냥 경험을 해서 좀 알아야 돼. 알았죠? 이런 부분을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CL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여 있으면 CL인지 CI인지 모르겠죠? 왜냐면 이제 I라는 데도 또 따로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나는 쓸 때 잠깐만. 나는 쓸 때 CL을 저렇게 안 쓰고 그냥 좀 알아보기 쉽게 써줄 거니까 이렇게 쓰면 NaCl을 알면 돼요. 자, 그럼 이 NaCl은 NA라는 애 하나와 클로린이라는 애 하나, 소디움이라는 애 하나, 클로린이라는 애가 만나는데 왜 만나냐? 아이오닉 본딩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transfer of electron을 통해서 만났겠죠. 근데 얘네가 왜 transfer of electron을 하는지 그리고 transfer of electron을 하면 왜 본딩이 생기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이 소디움이라는 애와 클로린이라는 애를 각각 어떤 아이들인지 살펴볼 거예요. 그죠? 자, Na 정보부터 익스트랙트를 해봅시다. 자, 이제 NA를 스토킹을 하는 거야. 자, 여기 가보자. 소디움 가보니까 프로톤 몇 개짜리? 11개짜리. 오케이? 자, 그러면 소디움은 프로톤 11개짜리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일렉트론도 11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뉴트럴한 소디움이. 그죠? 자, 그럼 얘는 일렉트론 쉘 몇 개 필요할까요? 그렇죠. 3개 필요하지. 그죠? 그러면 베일런스 일렉트론은 몇 개일까요? 베일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일까? 계산해봐. 좀 전에 누가 말한 것 같은데. 베일런스 일렉트론의 개수는 1개. 그렇죠. 1개 맞아. 자, 왜 그래? first shell에 2개 있을 거고 두 번째 쉘에 8개 있을 거니까 10개 채워줬고 last 쉘에 그럼 하나 있겠네. 그죠? 이런 정보를 일단 적을 수 있어. 그리고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거든. 어떻게 그릴 수 있냐? 그냥 뉴클리우스 그리고 뉴클리우스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뉴클리우스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도 안 돼.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쉘을 하나, 둘, 3개를 그리고 여기에 일렉트론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를 이렇게 매번 그리기 짜증나잖아, 그지? 솔직히 너희도 짜증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NA라고 그리고 이 주변에 일렉트론이 있을 수 있는 곳이 하나, 그러니까 베일런스 일렉트론만 그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얘는 베일런스 일렉트론이. 그 중에서 베일런스 일렉트론 몇 개만 갖고 있어요? 하나만. 이런 경우에 그냥 NA하고 어딘가에 점 하나 그려줘요. 이런 A인 거야. 소디움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L에 대해서 정보를 한번 보자. CL에 대해서 정보를 보자.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점 하나 찍어주는 이런 거 있죠? 이런 표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Lewis dot structure라고 불러요. 자, 이 루이스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지금 루이스야 그냥. 근데 작년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써줘가지고 내가 진짜 기겁을 했는데 이거예요. 루이스. 정말 깜짝 놀랐어. 애들이 이렇게 알고 오더라고. 자, 그래서 클로린 같은 경우 정보를 한번 보면 자, 여기 프로톤 몇 개예요? 17개죠. 그죠? 자, 프로톤 17개. 일렉트론도 그럼 17개. 자, 일렉트론 쉘 몇 개 필요할까? 3개 그대로. 그 다음에 베일런스 일렉트론 몇 개일까? 그렇지. 그러면 요렇게 똑같이 그려주면 여기다가 이제 일렉트론 6개를 추가해야 되겠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그려줘도 된다고요? 아니면 CL 그려주고 그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베일런스 일렉트론 7개 이렇게 그려줘도 된다는 거야. Either way. 자, 이제 얘네가 만나면 아이오닉 본드를 폼을 할 거래요. 근데 아이오닉 본드를 뭘 해야 된대요? 트랜스퍼 일렉트론이 있어야 된대요. 그죠? 자, 봐봐. 내가 아까 했던 펀더멘털한 질문이 있어. 그럼 케미컬 컴파운드가 만들어질 때 NA하고 CL하고 만나면 아이오닉 본드를 내. 그럼 NA는 누구랑 만나도 아이오닉 본드를 폼한낼까? 혹은 CL은 누구랑 만나도 아이오닉 본드를 폼하는낼까? 아니에요. NA도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 다르고 CL도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 다르고 그럼 NA가 specifically CL이랑 만날 때는 아이오닉 본드를 만든대. 자,
근데 뭐가 involved 되는데요? Transfer of electron. 자, 네, transfer이라는 것은 one's gonna lose it, one's gonna gain it. 그죠? 자, 그럼 뭔가 나에게 소중한 이 일렉트론을 누군가한테는 뺏기고 누군가는 가져갈 거야. NA와 CL이 만날 때도 얘네가 뭘 하냐? 서로 각을 재는 거야. 너가 세니, 내가 세니. 나는 각을 재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재냐? 자, 모든 엘리멘트에는요, 이런 값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 electronegativity라는 값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보세요. 다음 장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야. 근데 일단은 여기로 가보세요. 자, electronegativity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요 electronegativity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자, 이게 나고, 이게 J고, 이게 iPad이야. 그죠? 나는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 iPad를. J는 지키려고 하고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electronegativity는 뭐라고 부르냐? definition은 이렇게 써보세요. The ability of an atom to attract the valence electrons. 그래서 얘는 relatively 숫자를 우리가 assign을 한 거야. 그럼 electronegativity value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 valence electron을 attract하는 힘이 더 센 거야. 자, 봐봐 그러면 내가 atom A라는 애와 atom B라는 애가 이렇게 만날 거야. 그러면 얘가 얘보다 electronegativity가 세면 얘가 얘한테서 일렉트론을 뺏어오겠죠. 그죠? 반대면 얘가 얘보다 electronegativity가 약하면 얘가 얘한테 뺏길 거야. 맞니?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뭐가 결정을 지을까? A라는 애를 봤을 때 얘가 B라는 애보다 더 electronegativity가 크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deduce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을 보면 아마 덩치가 되게 크네? 힘이 셀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몸의 크기를 보고 아마 strength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atom에서는 내가 뭘 봐야지 요 atom의 valence electron을 attract 할 수 있는 ability가 클지 작을지 determine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팩터들이 있을까?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이야. Factors that affect or that determine electronegativity of an atom.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 틀려도 돼. 이런 것들은 진짜 너네 봐봐. 여기서부터는 너네가 진짜 이제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난 이거는 진짜 다 알 거라고 expect하고 하는 질문이 아니야. 그럼 그냥 질문하지 말까? 너네가 이제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로 난 질문을 하는 거여서 틀려도 되니까. Number of protons 중요하지. 아주 좋아. Number of protons. 왜? 얘들아, 우리 atom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렉트론을 attract 할 수 있는 ability 있는 애 누구밖에 없어? 프로톤밖에 없지. 그지? 맞아요? 자, 그럼 당연히 프로톤 개수가 많으면 땡기는 힘이 세. 오케이, 좋아. 근데 그럼 프로톤의 개수는 다다익선일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그것도 아니겠지. 왜 아닐까? 내 말투를 봐서 아니겠지, 일단은. 근데 그거 말고 팩트로 따졌을 때 왜 다다익선이 아닐까요? 프로톤의 개수가 많은 것은. 말하려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미안하다. 착각을 했네. 또 프로톤의 개수가 늘어나면 또 늘어날까 뭔가 바뀔 수 있는 팩터를 생각해봐. 일렉트론의 개수 바뀌. 근데 일렉트론의 개수가 바뀌는 게 왜 중요할까? 밸런스인 일렉트론이 숫자가 달라져? 숫자가 달라진다보다 조금 더 이제 B 거의 다 왔어. charge가 달라진다도 맞아. 그 다음에 또 오케이, 일렉트론의 개수가 달라지면 세죠? 프로톤 개수가 많은데 세죠? 근데 언젠가 약해져, 다시. 언제 약해질까? 개수가 늘어날 때. 왜? 쉐어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거리가 멀어지겠지. 맞아? 그럼 프로톤 개수가 많아도 한마디로 이거야. 내가 어떤 weak한 매그넷을 가져왔어. 여기는 페이퍼 클립을 집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져갔어. 딱 집겠지, 그지? 맞아?
근데 strong한 magnet을 가져오면 여기까지 안 가도 여기까지 와도 붙겠지, 그지? 근데 똑같이 strong한 magnet이어도 이렇게 가까이 가져오면 붙는데 이렇게 놓는다고 붙겠어, 안 붙겠어? 안 붙겠죠. 그럼 프로톤들하고 밸런스 일렉트론 사이의 거리가 많이 멀어져 버리면 당연히 exert 할 수 있는 strength가 약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number of protons도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하다? number of electron shells가 중요하죠. number of protons and the number of electron shells가 중요하다. 아주 좋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재밌는 periodic table의 아주 재밌는 트렌드를 하나를 볼 거예요. 자, 여기다 적어보세요. trend seen in periodic table. 자, 사실 지금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뭐 IB 케미스트리로 따지자면 한 토픽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토픽에 있는 걸 내가 지금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너네는 지금 학교 과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서 배우면 조금 이해하기는 쉬워. 자, 그래서 periodic table에서 우리가 observe 할 수 있는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 가볼게. 자, 내가 질문을 하면 너는 답을 하면 돼. 얼마나 쉬워, 그지? 자, hydrogen first row에 first column에 있는 애예요. 그쵸? 자, 얘 프로톤 개수 1개죠. 일렉트론 개수 몇 개야? 1개죠. 쉘의 개수 몇 개예요? 얘 쉘의 개수 몇 개야? 쉘 1개. 그죠? 밸런스 일렉트론 몇 개야? 1개. 맞니? 자, 1번 봤으니까 2번 보자. 2번. 쉘 개수 몇 개예요? 쉘 1개. 밸런스 일렉트론 몇 개야? 밸런스 일렉트론 2개. 그죠? 힐리움이니까. 자, 그 다음에 리튬 가보자, 얘들아. 리튬. 자, 얘 쉘 몇 개예요? 2개. 그죠? 쉘 2개. 밸런스 일렉트론 몇 개니? 1개. 베릴리움 쉘 몇 개야? 2개. 밸런스 일렉트론 몇 개예요? 2개. 자, 그 다음 보론으로 가면 그대로 쉘 개수 몇 개예요? 2개. 밸런스 일렉트론 이제 몇 개? 3개. 얘 2개, 4개, 2개, 5개, 2개, 6개, 2개, 7개, 2개, 8개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줄로 가는 순간 소디움 쉘 몇 개예요? 3개. 밸런스 일렉트론 몇 개? 1개. 얘는 3개, 2개. 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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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3개, 5개, 3개, 6개, 3개, 7개, 3개, 8개 이렇게 되겠지? 자, 패턴이 뭘까요? 패턴이 뭘까요? 쉘 개수가 뭐에 따라 달라져? 그쵸. 로우 개수에 따라서 쉘 개수가 달라지죠. 그럼 우리는 1번, 2번, 3번 로우까지는 로우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쉘을 몇 개 갖고 있나. 그죠? 그 다음에 밸런스 일렉트론의 개수는 몇 개에 따라 바뀌어요? 컬럼에 따라서. 하나, 둘,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면 trend seen in periodic table이 로우가 알려주는 건 뭘 알려준다? 일렉트론 쉘의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이 알려주는 건 뭘 알려준다? 얘는 밸런스 일렉트론의 개수. 그래서 얘는 컬럼 1번은 1개, 2번은 2개, 3번이 아니라 2번 이후부터는 13번으로 가요. 그래서 13번은 3개, 14번은 4개, so on until 18번은 8개. 이렇게까지 갑니다. 왜냐면 여기 중간에 이런 애들을 transition metal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 first, second, third까지는 second shell이 8개까지 홀드하는 게 맞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패턴이 변경이 돼. 근데 그 변경된 패턴도 우리가 어느 정도 incorporate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쉘 개수가 변동되는 이 프로톤 개수부터는 로우를 그러니까 중간에 컬럼을 더 삽입을 해야 돼. 그래서 위에 애들은 그 이미 컨트롤된 컬럼의 영향을 받으니까 요만큼을 비워놓고 시작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처음에 2개, 8개, 8개 룰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중간에 비어있는 컬럼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는 이런 룰이 적용이 되지만 좀 exception들이 있어. 이렇게 behave 하기도 하고 저렇게 behave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애들이 제일 복잡한 애들이고 이런 애들의 이름을 transition metals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세 줄을 중간 컬럼을 비워놓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컬럼 넘버로 어쩔 수 없이 전체 테이블을 그려야 되니까 우리는 그죠? periodic 테이블에서 전체 컬럼 넘버로 보면 1, 2, 13, 14부터 18까지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재밌는 걸 한번 봐야죠. 뭘 볼 거냐? 자, 뭘 볼 거냐면 우리 아까 NaCl로 돌아갈 거예요. 이제 NaCl로 들어갈 건데 자, NA와 CL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뭘 봐야 되겠어요? 누가 더 센지. 그지?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센지를 몇 가지의 팩터에 기반을 해서 봅니까? 프로톤의 개수와 쉘의 개수. 자, 그러면 뭔가 2개의 팩터가 복잡하게 엮여 있으면 비교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지?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 왜 그러냐면 소디움 어디 있는지 보고 Cl 어디 있는지 보자. 내가 이 example을 쓰는 이유가 처음에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얘가. 자, Na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잘 안 보이겠다. Na가 여기 있어요. 소디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Cl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자, 나이스하게도 얘네가 어디에 있니 얘들아? third row에 같이 있어. 그지? 이 말은 얘네는 둘 다 일렉트론 쉘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 그러면 overall 거리로는 프로톤에서부터 뉴클리우스에서부터 average 일렉트론까지 거리는 둘이 똑같겠네요. 그죠? 그럼 누가 더 셀까? 프로톤 많은 애가 세? 프로톤 적은 애가 세? 프로톤이 많은 애가 세겠죠. 소디움 몇 번? 11번. 클로린 몇 번? 17번. 프로톤이 6개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EN이라고 쓰는 게 electronegativity예요. electronegativity of CL이 어떻다? electronegativity of NA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CL takes an electron from sodium. 그죠? 자, 근데 이제 보자. 그러면 원래 클로린, 원래 소디움 둘 다 뉴트럴한 상태였지, 그죠? 근데 이제는 뉴트럴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뉴트럴하지 않은 아tom들, charged atoms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charged atoms. 자, 뉴트럴한 애들은 그냥 atom이라고 부르는데 charged atoms는 in general ions라고 불러요. ions. 그래서 소디움이 no longer neutral 하면은 we call it sodium ion. Not sodium atom, we call it sodium ion. 그 다음에 이 ions도 종류가 나뉩니다. positive ion들은 우리가 cations 불러요. cations. cation. 그 다음에 negative한 ion들은 anions. A예요. anion. A-N-I-O-N. anion.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NA하고 CL하고 만났을 때 누가 캐라이언으로 변하고 누가 N아이언으로 변할까요? 생각해봐. 누가 캐라이언, 누가 N아이언으로 변할까요? 그렇죠. 소디움이 캐라이언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클로린이 캐라이언, 그 다음에
클로린이 N아이언으로 변해요. 자, 변하면 우리가 쓰는 표기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 자, 요 케이스에서는 지금 소디움이 베일런스 일렉트론 하나 있었죠? 그죠? 요거 내가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올게요. 그대로 카피해서 이 아래로 가져올 거야. 얘가 얘랑 합쳐질 때 얘네들이 합쳐질 때 어떻게 되느냐? 요 일렉트론 하나를 요거를 누가 뺏어가? 얘가 뺏어가. 얘는 하나 뺏어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1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얘는 요 일렉트론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일렉트론이 하나 더해졌으니까 마지막 빈자리가 이렇게 채워지겠죠. 됐나요? 그럼 일렉트론 하나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추가됐죠? 그죠? 그래서 얘는 쓸 때 뭐라고 쓰냐? NA는 positively charged해서 NA 플러스라고 쓰고요. CL은 negatively charged해서 CL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complete equation을 써보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NaCl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obvious한 부분이긴 하지만 무슨 번딩이 생겼어? 아이오닉 번딩이 생겼지? 자, 이거 순서를 다시 잘 따져볼게. 소디움과 클로린 중에 클로린이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더 세. 왜? 쉘의 개수는 같은데 프로톤 개수가 더 많아. 힘이 더 세. 그래서 누구한테서 일렉트론을 뺏어와요? 소디움한테서 클로린이 뺏어와. 자, 뺏어오는 순간, 자, 둘 다 뉴트럴 할 때는 서로 어트랙트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죠. 뉴트럴한들끼리 어트랙트 할 필요 없지. 근데 이제 얘가 얘한테서 뺏어왔어. 얘 어떻게 됐어? 네게티브리 charged 됐지. 얘 어떻게 됐어? positively charged 됐지. 그럼 네게티브와 positive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 attract 해야 되지. 그럼 딱 붙겠네? 이게 ionic bond. 알겠죠? 그래서 chemical bonding이라는 거는 there's no glue attached to it or there's no rope that connects the two atoms. It's really the attraction between the two that will result in the chemical bonding. 그죠? 이해가니? 그래서 chemical bonding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Attraction due to positive and negative charges. 이게 chemical bonding이에요.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면 attract 하는 게 it's the natural direction. 그죠? 요게 chemical bonding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고민해 봐야 되냐면 여기 이거 봐봐. 여기 보면 아이오닉은 greater than 1.7이라고 써놨고 polar는 0.5 to 1.7 정도라고 써놨고 non-polar는 0.5라고 써놨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오닉 본딩을 하는 조건, polar covalent bonding을 하는 조건, non-polar covalent bonding이라는 걸 하는 조건이야. 자, 아까 우리 아이오닉 본딩은 실제로 누군가가 누구한테서 일렉트론을 어떻게 와야 돼? 뺏어와야 돼, 그지? 맞니? 자, 근데 그러려면 둘 사이에 뭘 봐야 된다 했어? 일렉트로네게티비티를 봐야 되지. 근데 사실상 얘들아, 일렉트로네게티비티 자체가 중요한 걸까? 아니면 이 둘 사이의 일렉트로네게티비티의 차이가 중요한 걸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이렇게 세모를 그리는 게 difference 혹은 change예요.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가 1.7보다 크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이오닉 본드로 폼을 하는 거예요. 왜? 둘 사이 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이 정도면. 알겠지? 그 다음에 polar covalent들은 electronegativity difference가 있긴 있는데 somewhere between 요런 거야. 0.5와 1.7 정도 사이가 있어. 그럼 polar covalent라는 거야. 그 다음에 non-polar는 electronegativity difference가 0.5보다 작으면 non-polar covalent bond라는 걸 폼을 합니다. 그럼 차이가 클 때 아이오닉 bonding을 하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보여주고 싶은 테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테이블이냐? 과학자들이 이미 요 일렉트로네게티비티라는 것을 다 찾아놨어. 찾아놨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periodic 테이블인데 이 periodic 테이블은 특별한 정보를 보여주는 periodic 테이블이에요. 뭐냐? 이 엘리멘트 이름 밑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과학자들이 이미 찾아놓은 electronegativity value들이야. 알았죠? 그래서 보면 lithium 1.0, beryllium 1.6. 자, 쉘의 개수가 같은데 프로톤 개수 늘어났죠? 어떻게 됩니까? electronegativity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으로 가보면 beryllium 다음에 boron 늘어났네 1.6보다. carbon 늘어났네. nitrogen 늘어나요. 자, neon은 숫자가 없어. 왜 그러냐?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얘네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noble gases라고 불러요. noble gases. noble gases들은 왜 electronegativity value가 없냐면 얘네는 리액션을 잘 안 해. 이미. 왜? 이미 얘네는 자기 일렉트론 쉘이 다 꽉 차 있는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noble하다. 왜 리액션에 참여를 잘 안 해. 그냥 지네들끼리 알아서 가만히 있는 애들이야. 알았죠? 그래서 얘네는 electronegativity value가 없고 다음 줄로 가보니까 자, 플로린보다 F라고 쓰이는 플로린보다 당연히 그 밑에 줄에 있는 소디움의 프로톤 개수는 많겠지. 그지? 근데 일렉트로네게티비티 어떻게 됐어? 확 줄었죠. 그죠? 왜 그래? 쉘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멀어진 거야. 그리고 다시 이거 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있네. 1.3, 1.6, 1.9, 2.2, 2.6, 3.2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네. 그죠?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아까 NaCl 봤죠? 그러면 클로린이라는 애 그리고 소디움이라는 애 보니까 차이가 꽤 크네요. 그죠? 한 2.3 정도의 차이가 나네.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뭘 하는 거예요? 아이오닉 본딩 하는 거. 자, 그럼 아이오닉 본딩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누구랑 할 것 같아? 왼쪽에 있는 애들과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만나면 아이오닉 본딩 하겠지. 그렇지? 왜? 약한 애들과 센 애들이 만나면 아이오닉 본딩을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오닉 본딩을 우리가 누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메탈 플러스 넌 메탈이 아이오닉 본딩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는 메탈이라는 데피니션이 scientifically는 이런 재질이나 모양에 있는 게 메탈이 아니라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낮은 애들, 일렉트론을 쉽게 잃어버린 애들 우리가 메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periodic table에 가보면 여기 metals라고 적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인 alkaline metals, alkaline earth metals가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일렉트론을 잘 잃어버려요. 왜?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낮아. 이런 애들을 non-metal들, 여기 있는 요런 애들이랑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오닉 본드를 폼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 왜? 약하고 세고. 이해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로 와서 이제 아이오닉 오케이 좋아. 센 놈이 덜 센 놈 거를 뺏어간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some examples of ionic bonding인데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거예요. 뭐부터 볼 거냐? covalent bonding부터 볼 거야. 그럼 covalent bonding은 뭐냐? 자, sharing이라고 그랬지. sharing of electron. 근데 sharing of electron이 사실상 sharing이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사실 sharing이라기보다 서로가 서로의 일렉트론을 뺏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한쪽이 win over 하지 못하는 상태를 covalent bonding이라고 합니다. 이해갔어요? 자, 그래서 some examples of covalent bonding 나왔어요. 자,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due to the small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 there is no clear winner in terms of who takes the electron.
rather they hold on to each other's electrons. 그래서 여기 보면 hold on to electrons of each other가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sharing이다. 이게 바로 sharing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sharing이라는 게 사실상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 equal한 쉐어가 있고 그 다음에 unequal 혹은 unfair하게 쉐어되는 경우가 있어. 자, equal한 쉐어를 하는 경우가 뭐냐? 얘가 non-polar covalent bond입니다. 아, 맞다. 얘들아, 내가 깜빡하고 얘기 안 했다. 우리 매 수업 시작할 때 퀴즈가 있을 거야. 근데 이 퀴즈는 이렇게 글씨로 쓰는 퀴즈가 아니라 verbal 퀴즈야, verbal 퀴즈. 내가 summary를, 바이오 할 때는 formal 퀴즈가 있을 거야, 적는 게. 근데 chemistry 할 때까지는 verbal 퀴즈로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매 수업 recap을 해, review를. 그래서 수업 딱 시작할 때 앉혀놓고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스토리라인 같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갈 거야. 그 중간중간에 나는 블랭크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니? 이거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할 거예요. 순서는 랜덤. 그렇지만 다 페어하게 조금씩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니까 리뷰를 해야지 답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내가 뭐 답을 못한다고 뭐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답을 못하면 좀 서운하겠지. 그러니까 좀 항상 리캡을 해서 오세요. 그래서 equal한 쉐어를 하면 non-polar covalent bond고요. unequal한 쉐어를 하면 우리는 얘를 polar covalent bond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이게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몇과 몇 사이 있을 때요. 0.5부터 몇이었죠? 1.7이었나? 자, 얘는 0.5보다도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작을 때. 이거 그냥 바꾸자 순서. 미안해. 그러면 진짜 디퍼런스가 작을 때고 얘는 이렇게 될 때. 근데 솔직히 내가 이게 지금 여기가 인클루시브인지 반대가 인클루시브인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polar covalent bond하고 non-polar covalent bond를 한번 예를 들어볼 거야. 자, non-polar covalent bond 중에는 아주 우리한테 익숙하고 주변에 항상 볼 수 있는 애들이 있어. 자, 어떤 애들이냐? 자, 우리 oxygen. 내가 너네한테 oxygen chemical 기호로 써봐라고 하면 뭐라고 쓰니? O라고 쓰겠죠, 그죠? O.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옥시전이 지금 막 이렇게 있지, 그죠? 우리 공기 중에 뭐가 있어? 옥시전, 하이드로전, 나이트로전 이런 애들 다 있죠, 그죠? 근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옥시전은 O라고 쓰면 안 돼. 왜냐? Naturally 이 옥시전이라는 애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누구로 존재하냐 그러면 O2로 존재해요. O2. 그래서 얘는 그냥 naturally exist as O2 instead of O. 자, 왜 그러냐? 옥시전은 어토믹 넘버가 8이네요. 그럼 이 말은 first shell에 2개 있고 second shell에 6개 있으니까 valence electron이 6개짜리네요. 그죠? 옥시전은. 맞니? 그러면 옥시전을 그려보면 O라고 쓰고 여기에 valence electron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겠네. 그죠? 얘가 또 다른 옥시전을 만나면 이 옥시전에 뭘 탐내? valence electron들을 탐내. 야, 나 너 valence electron 2개만 더 있으면 나 될 것 같은데 나 너한테 좀 뺏어갈게 라고 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옥시전도 어떻게 돼?
나도 2개만 있으면 됐는데, 그지? 그래서 어떻게 서로 hold on to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 보라색 밸런스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애도 밸런스 쉘이 채워지고, 핑크색 밸런스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애도 밸런스 쉘이 채워져. 근데 얘네가 이렇게 싸우는데 얘네 일렉트로네게티비티 디퍼런스는 몇일까 얘들아? 여기 일렉트로네게티비티 디퍼런스 몇일까? 0. 그럼 얘네는 진짜 말 그대로 equally share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다른 쪽에 조금이라도 더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하게 중간에 얘네가 이 일렉트론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니? 자, 그러면 다른 example을 보자 이번에는. 다른 example을 보면 이번에 H2O를 볼 거예요. 얘는 H 2개 그리고 O 1개짜리죠. 자, 그래서 H 2개 O 1개니까 그려봐. 자, H라는 애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1개짜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H도 밸런스 일렉트론 1개짜리야. 자, 근데 얘네가 옥시즌이랑 만나는데 옥시즌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짜리였지 아까? 6개짜리였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옥시즌이 이 일렉트론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나 너 갖고 있는 일렉트론 하나 내가 가져갈게. 근데 하이드로전은 뭐야? 아, 싫은데? 나도 하나만 더 있으면 돼. 그죠? 왜? 하이드로전은 밸런스 일렉트론, 그, first shell밖에 없지. 그럼 몇 개면 돼? 2개만 쳐놓으면 되지. 그죠? 나도 하나면 돼. 안 뺏길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 얘도, 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H2O인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가보자. 아까 여기 테이블 가보니까 하이드로전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2.2예요. 2.2. 하이드로전의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2.2예요. 자, 옥시즌은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3.2예요. 자, 얘네 디퍼런스가 몇 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요. 1. 그죠? 그러면은 얘네 둘 사이에 이퀄하게 일렉트론이 쉐어되고 있을까요? 어니퀄하게 돼 있어요. 어니퀄하게 돼 있죠. 얘네도 이퀄할까 어니퀄할까? 어니퀄하죠. 누가 더 세 얘들아? 누가 더 세? 옥시즌이 더 세지. 그죠? 근데 얘한테서 뺏어올 만큼 세진 못해. 왜? 뺏어오려면 차이가 몇이 나야 되는데? 1.7 이상이 나야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뺏어오지는 못하는데 얘가 더 땡겨. 그러니까 일렉트론들이 하이드로전 쪽보다는 옥시전 쪽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 전체적인 얘는 어떨까 얘들아? 이 전체는 뉴트럴해요. 그죠? 근데 엑스트라 일렉트론 2개가 옥시전 쪽에 가까이 와 있어. 그래서 얘를 보니까 옥시전 사이드는 이쪽은 relatively negative. 그리고 이쪽은 relatively positive예요. 왜? 일렉트론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거의. 이런 본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polar covalent bond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쪽은 약간 relatively positive.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polar covalent bond라고 합니다. polar covalent bond, meaning within a neutral molecule, positive와 negative side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polarity가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north pole, south pole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뭔가 어떤 특정 부분이 구간으로 나눠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relatively positive하고 한쪽은 relatively negative한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polarity가 form 되었다 혹은 polar covalent bond를 form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니 얘들아? 어렵지 않지? 그지? 이게 순서대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bonding 같은 경우에는 내가 캠이라는 과목을 물론 너네가 IB 때 몇 명이나 캠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캠을 공부할 사람은 캠 공부는 항상 순서가 있어요. 캠을 공부를 잘하려면 처음에 배울 때는 기본적인 룰들을 잘 배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해. 뭐냐? CL은 항상 마이너스가 돼요. CL은 마이너스가 돼요. 옥시즌 같은 경우 보통 2 마이너스가 돼요. 1 마이너스가 돼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는 내가 좀 전에 알려준 이 러직만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매번 너희가 번딩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옥시즌 밸런스 일렉트론 6개, 너 몇 개 해서 이렇게 해볼 수도 없겠지.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겠지.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나면 그걸 기준으로 아 얘가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쭉 어느 정도 외워야 돼. 그래서 캠이라는 과목은 항상 이해하고 나서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짬이 차야 되는 과목이다. 짬이 차야 된다는 과목은 이제 슬랭이지만 experience가 많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보통 이제 군대에서 짬이라고 그러죠. 계급이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만큼 너네가 많은 모레큘들 종류를 보고 많은 번딩을 아이오닉 번딩을 하는 이 아이언들의 조합을 보고 하면서 아 얘는 NA는 항상 플러스가 되네, CL은 1 마이너스가 되네, 옥시즌은 2 마이너스가 되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자주 봐야 돼요. 이해갑니까? 어렵지 않죠? 자, 첫 시간의 숙제를 알려줄게요. 첫 시간의 숙제는 아주 즐겁게도 없습니다. 대신 이 적어놓은 요 노트 리뷰해서 와야 돼요. 알았죠? 리뷰해서 오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verbal 퀴즈를 볼 때 만약에 한 2번, 3번 수업을 계속해서 틀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내가 렉처 노트를 이렇게 좀 정리해오는 이런 숙제를 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가 알아서 잘 리뷰해오면 나는 강제적으로 뭘 시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안 하면 시킬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오늘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